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인매직 카페에서 아이디 낙천을 쓰는 야타 배틀시티 로컬 플레이어 오상윤입니다. 오늘 촬영할 것은 이제 제가 이 스마트폰 촬영 장비, 스마트폰과 이제 책상 같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스탠드를 산 기념으로 제가 갖고 있는 커맨더 덱을 한번 가지고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커맨더 덱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커맨더 덱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매직 덱에 달린 카드들을 한 장씩 써서 만드는, 기본 대지를 제외한 다른 카드들을 한 장씩만 써서 99장의 카드를 꾸려서 만드는 덱이고요. 나머지 한 장 카드를 해서 100장이 되는데, 그 한 장 카드는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장군 카드가 되겠습니다. 커맨더 덱에서 커맨드 자체가 그 장군을 중심으로 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커맨더 카드 색깔에 따라서 그 덱의 전체 색깔도 정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령의회 오브제다트 이 카드를 저의 커맨더로 쓰고 있고요. 발동 비용에 지금 보시면 백색, 흑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의 커맨더 덱에 있는 모든 카드도 백색, 흑색, 혹은 아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커맨더 덱의 컨셉은 이제 유령의회 오브제다트의 그 생명점을 이제 빨아오는, 턴마다 상대방 하나를 정해서 생명점 2점을 잃게 하고 제가 생명점 2점을 차게 하는 그 능력에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것저것 짜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부터는 그 백색과 흑색에 있는 플레이서 카드를 전부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덱을 짜고 있어요. 커맨더 덱의 특징 자체가 꼭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라고 짜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매직 덱에 달린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커맨더 색깔 안에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재밌게 게임을 즐기는 보드게임 같은, 경쟁적 게임이 아닌 그런 즐겁게 즐기는 캐주얼 게임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는 뭐 이기는 것도 뭐 좋겠지만 어쨌든 한번 플랜서커를, 이 색깔에 있는 모든 플랜서커를 다 넣어보자 해서 플랜서커를 모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들어갈게요. 네, 보시던 대로 지금 이 카드가 이제 저의 장군인 유령의 오브제다트고요. 오바이비에 나와서 오바이5로 나오고, 발동병과 공격력 방어력도 스펙이 좋지만, 능력이 되게 특이해요. 전장에 들어오면서 상대 한 명을 목표로 정하고, 그 상대방에게 생명을 2점을 잃게 하고, 저는 생명 2점이 찹니다. 그래서, 오브제다트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상대방과 저의 생명점 차이를 벌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쓰는 카드예요. 오브제다트는 재밌는 게, 저의 종료단 시작에 당신은 유령의 오브제다트를 추방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다음 유단 시작에, 그러니까 상대방 턴을 건너뛰어요. 상대방 턴에는 얘가 나와있지 않아요. 추방 지역에 있고요. 얘를 오브제다트를 소유자의 조종하에 전장으로 되돌립니다. 주로 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오브제다트는 신속 능력을 얻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추방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첫 번째 능력이 생명점 2점을 빨아오는 능력을 쓰면서 점점 상대방과의 저의 생명점 격차를 벌려나가고, 상대방의 모든 소설이 주문, 소설이 파괴 주문, 소설이 메스 주문 같은 거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전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장군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 다음은 제가 갖고 있는 커맨더 카드들을 이제 성격별로 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지금 제가 저의 수건 사업인 플레인서커부터 쭉 한번 볼게요. 사실 플레이서커들은 뭐 강력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의 로망 삼아, 제가 전부 다 콜렉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플레이서커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타르커의 칸에 있는 소린도 제가 프리릴리즈 기간에 바로 구했는데 아직 넣지는 못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저는 8장을 갖고 있고요. 아까 보면 뭐 기디온 주라, 꿋꿋한 아자니, 태양의 용사 에스페스, 그 다음에 소린, 릴리아나 베일, 소린 마르코프, 사악한 형의 릴리아나 베스. 이렇게 치워줄까요? 릴리아나만 3장 다 있네요. 얘들은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릴리아나 다 있는 걸 거예요. 소린도 새로 구한 소린을 넣기만 하면 지금까지 소린이 3개가 나왔죠. 아마 그 3개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에스페스랑 아자니 그리고 기디온 주라는 다 구하지를 못했어요. 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자니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에스페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주라도 아마 제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구하지를 못해서 못 넣었어요. 얘들은 뭐 강하다, 압도적으로 존나 세다, 이해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 말하지만 이제 저의 콜렉이라는 그런 하나의 로망으로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도 이제
EDH, 아까 커맨더, EDH랑 커맨더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EDH로 불렸다가 지금은 이제 위자드에서 커맨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밀어주는 그런 포맷이 됐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EDH나 커맨더 뭐 해보신 분들은 이 소리 마르코프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아실 거예요. EDH는 기본적으로 40점 피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소리 마르코프의 두 번째 능력 자체가, 소리 나오자마자 바로 상대방 한 명의 목표를 정해서 그 상대의 생명 총점을 10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 좀 해보신 분들이면, 커맨더 아시는 분들이면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릴리아나 벨도 유명하죠.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덱에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비싼 카드에 속하겠네요. 뭐 능력들 버리고, 두 번째 거 희생시키는 것도 너무 좋고요. 궁극기도 마찬가지고. 사악하는 영역을 릴리아나 같은 경우는, 커맨더 덱은 기본적으로 랜드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구에서 늪 한 장을 갖고 와서, 이제, 손에 넣어줘서 랜드를 안 말리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M15 릴리아나 베스는 상대방 카드를 버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가 특히 많이 쓰입니다. 제 서구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찾아가지고 바로 제 서구에 놔둬주는 거죠. 이런 걸 튜터 능력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찾아오는 능력 그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씁니다. 사실 이 꿋꿋한 아잔이나 뭐 기타 몇 개의 그 플레이 서커도 안 어울린다는 말도 듣긴 했는데 뭐 그래도 재밌게 쓰고 있어요. 기디온 주라가 게임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에스페스도 나와서 죽지는 않는다면 계속 1바1 병사 살려가면서 저를 이제 가대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 서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아티팩트 쪽을 보여드릴까 해요. 어떤 커맨더든지 간에 마법 물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법 물체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먼저 생물부터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생물로 쓰는 아티팩트는 그러니까 마법 물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이게 이제 솔렘이라고 부르는 카드고요. 솔렘 시뮬라크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웜코일 엔진. 세 번째 거 베터스컬이라고 하는데 각각 능력을 설명드리면 솔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용도 생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떤 다용도인지 볼까요? 먼저 4발비에 2바2라서 기본적으로 생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솔렘 카드가 전장에 들어올 때 저는 제 서골에서 기본 대제 한 장을 찾아서 전장에 탭된 상태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드를 이제 늘려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부스팅 혹은 뭐 램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좋은 카드고 솔렘이 죽을 때 저는 카드 한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생물이고요. 랜드 찾아와주죠. 그리고 카드 한 장까지 뽑게 해주니까 카드 한 장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커맨더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카드입니다. 어떤 덱에 들어가도 다 잘 어울려요. 이 세 가지 능력 중에 버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쓰는 카드는 웜코일 엔진 6바이브에 6바이 6이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치명타랑 그 생명 연결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능력이에요. 웜코일 엔진이 죽을 때 전장에서 무덤으로 들어갈 때 3x3 무색 마법물체 생물을 전장에 두 개를 놔요. 근데 하나는 치명타를 가지고 하나는 생명 연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옛날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웠던 플라나리아 그런 거지. 그래서 죽어도 또 계속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마법물체 생물입니다. 옆에 있는 건 베터스컬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이퀴먼트예요. 장비죠, 장비. 최근 하신 분들은 이제 장비가 왜 생물이라고 그러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있는데 카드 볼게요. 베터스컬 5발비 나오고요. 리빅 웨폰이라 그래서 얘가 나올 때 0x0 생물 하나를 얘한테 붙였다고 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왔을 때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0x0이지만 장비를 들고 나오는 거니까. 이 장비의 능력은 장비된 생물은 플러스 4 플러스 4를 받고요. 경계랑 생명 연결을 갖고 있어요. 5발비에 4바에서 나와서 경계 생명 연결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3만화 주면은 이 베터스컬을 다시 그 소유자의 손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 죽이려고 할 때나 혹은 제덱 같은 경우에는 백색과 흑색의 장점을 살려서 매스 디나이어 그러니까 판을 쓸어버리는 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제가 얘를 제 손으로 돌려놓고 쓸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에게 옮겨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재다능한 카드 3장을 저의 마법물체 생물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법물체가 만화를 많이 늘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써요. 그런 카드가 정말 많고요. 그 중에 제가 채용하고 있는 건 다음과 같은 카드들입니다. 공간이 부족한데. 좀 볼게요. 자, 여기 다 못 들어갈래나? 이 정도면 됐겠네요. 8장이네요. 자, 보시면 각각 쓰이는 것들이 이제 흑철주개, 오르즈 오브 시그넷. 오르즈 오브 시그넷 같은 경우는 이발비에 색깔을 만화 하나를 주면 2개를 뽑아주죠. 그러니까 3개를 잘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한 턴 빨라지기도 해요. 쓰면. 그 다음에
이을 수 없는 웨이패더, 버블 이런 거는 1발비에 나와서 2만화를 주면 희생해서 아까 이거 솔램 램핑 능력, 그러니까 얘 서고에서 기본 대지 하나를 들고 와서 전장에 탭된 상태로 놓는 그런 능력을 써주기 때문에 한 번이지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면 특히 빨리빨리 만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금방용 것도 많이 쓰는 카드죠. 5발비에 바로 탭해서 원하는 한 가지 색깔 만화 3개를 뽑아주기 때문에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카드고, 트란다이너모도 유명한 카드고요. 얘는 무색 3개예요. 발비 하나 주는 대신에. 다색 등불은 웬만한 커맨더분들 다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능력. 당신이 조종하는 모든 대지는 제가 원하는 색깔 만화 하나를 담는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체도 만 하나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맵 같은 경우는 좋은 게 1발비에 2발비 주고 탭해서 희생하면 위에 거랑 거의 발동 비용이랑 능력 비용 비슷하죠. 근데 얘는 자기가 원하는 랜드 카드, 그러니까 기본 랜드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랜드 카드 한 장을 손으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특수 랜드를 많이 쓴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랜드가 있다 하면 이 카드를 써서 불러올 때 꼭 필요한 카드죠. 솔링도 거의 다 쓰죠. 이거 아마 유기현 님이 하시는 대회에서는 금지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솔링 같은 경우는 1발비 바로 나와서 바로 무색 만화 2개를 뽑아줍니다. 이런 능력의 카드가 정말 드물어요. 되게 비싼 카드 중에 제가 알기로 마나 크립트였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저발비, 0발비하고 1발비로 나와서 만화 많이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되게 독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웬만한 커맨더 하시는 분들은 다 쓰는 카드입니다. 흑철주기에도 마찬가지죠. 3발비에 원하는 만화 하나를 뽑아주지만 얘는 특히나 무적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커맨더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판쓰리가 많습니다. 아티팩트, 생물 다 같이 전장에서 없애버린다 이런 카드가 되게 많은데, 그때도 살아남아서 꿋꿋이 버텨주는 훌륭한 만화 부스팅 카드입니다. 이렇게 8장을 저는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아티팩트들은 이제 각각의 능력이 좀 달라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네비니랄 디스크, 니느 지팡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슬베일, 최근에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인즈 아이 있고요. 2개의 장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비니랄 디스크는 4발비에 나와서 탭돼서 들어와요. 근데 1발비 주고 얘를 탭을 시키면 모든 아티팩트, 모든 생물, 모든 부여업을 날려버립니다. 이런 걸 이제 메시 디나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을 싹 다 초기화시킨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가는 능력. 특히나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장군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메시 디나이들이. 네비니랄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바깥에 도망가 있을 때 상대방 턴이란 말이죠. 상대방 턴에 오브젝트가 없을 때, 그때 이걸로 능력을 써서 판을 다 초기화시키고 다시 오브젝트 나와서 이전 빨고 신속을 어택하고 하는 식을 판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쓴 그런 카드예요. 니느지팡이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6발비라서 엄청 무겁긴 한데 능력이 좋아요. 당신의 유리단 시작에, 나의 업킵단 시작에 카드 한 장을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1점씩 뛸 때 할 수 있어요. 생물한테 1점 쏘는 건 사실 큰 의미 없을 때 많으니까 그냥 플레이어한테 1점씩 까먹지 않고 쏴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사슬베일은 사실 되게 좀 똥미식이죠. 사람들 이 카드가 부스터에서 나오면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 많고 저도 그럴 텐데,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덱에는 그냥 제 재미로, 저의 재미를 위해서 플레이 서커를 왕창 넣을 거기 때문에 플레이 서커 한 번씩 능력 더 써주는 이 카드를 일단 넣어는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커맨더를 잘 이렇게 많이 플레이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아직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래도 플레이 서커 많으니까 플레이 서커 좋게 해주는 카드 넣어봐야지 하는 생각에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인드 아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카드를 뽑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가 만화 하나를 지불하면 저도 카드를 뽑아요. 라는 카드로 커맨더 하시다 보면 되게 드로우, 그러니까 카드를 몇 장을 뽑는가가 정말, 이건 사실 일반 게임도 마찬가지죠. 컨스트럭터 덱 짜는 거든지 리미티드, 드래프트 칠 때에서도 드로우 한다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EDH에서는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쓸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장화 2장도 아마 웬만한 커맨더 하시는 분은 다 쓰실 거예요. 이것들의 능력은 뭐냐면, 신속을 주기도 주지만, 그러니까 이킵 장착한 생물들은 신속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헥스프루프. 그러니까 방어죠. 방어나 얘 같은 경우엔 얘도 아마 방어일 겁니다. 얘는 슈라우드네요. 은폐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쓰는 주문이나 능력의 목표가 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걸 달고 있는 생물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가 이게 제 장군님들을 주로 지킬 때 많이 쓰죠. 하지만 메스디나이에는 다 같이 쓰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쓰는 단일 주문 같은 경우는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씁니다. 아티팩트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아티팩트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색깔 주문으로 가볼게요.
깔즈문 첫 번째 백색 주문부터 볼까요? 자, 신의 분노, 심판의 날, 디나이부터 볼까? 그 다음에 패스트 익자일, 망강륜, 컨뎀. 디나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니까 리턴 투 더스트까지 6장 볼게요. 위에 있는 2장이 대표적인 매스 디나이죠. 뷰리 올 크리처. 이게 아마 지금 디스트로이 올 크리처에 재생할 수 없다로 그 한국어로 오라클, 그러니까 카드 정식 그 룰링 텍스트가 바뀌어 있을 거고요. 심판의 날은 이제 재생할 수 없다가 빠지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생물을 파괴한다. 이 2가지가 이제 상대방이 생물이 많이 깔리는 혹은 너무너무 센 생물이 깔려 있든 간에 한 번에 정리해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패스트 익자일과 콘뎀은 이제 단일 디나이. 상대방 생물 귀찮은 거 하나를 바로 없애주는 거. 패스트 익자일은 이제 익자일로 상대방을 바로, 그 상대방 생물 하나를 무덤도 아니고 추방 지역으로 날려버리고요. 뭐 상대방에게 랜드 한 장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랜드 한 장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야 되는 생물이 워낙 많으니까 꼭 씁니다. 컨뎀은 공격하는 생물 한 장이라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공격하는 생물 한 장을 그 소유자의 서고 밑으로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는 게 상대방 장군님들을 서고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장군들은 무덤에 가거나 추방존에 가면 그냥 다시 커맨더 자리로, 장군 자리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서고 밑에 들어가면 뭐 서치 주문이나 튜터 주문으로 찾거나 아니면은 섞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그 장군님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망강륜 같은 경우에는 뭐 돼지가 아닌 모든 지동물, 다른 지동물 하나를 또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는 카드고, 리턴 투 더스트는 그 마법물체나 부여마법을 이제 제거시켜 주는데요. 이게 원래 순간마법이거든요. 근데 제 턴에 쓰면 한 개가 아닌 2개를 그렇게 씀으로써 이제 1대2 교환, 카드 한 장으로 상대방 거 2장을 없애버리는 그런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어요. 자, 백색을 주문들, 백색 생물들 말고 백색 주문들, 생물도 주문인데 실수했네요. 비생물 주문들은 이렇게 되고요. 아, 몇 개 더 있네요. 죄송해요. 빠진 게 있네. 탄원, 저의 로망 카드였고요. 튜터, 트루 컨빅션. 자, 한글 명칭을 모르는 것들은 뭐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번역이 안 된 것들도 있으니까. 천사의 결 탄원은 제가 이제 이 카드가 나온 아바신의 귀한 블럭을 정말 재밌게 했었고 이 카드가 인상에 남아서 꼭 한번 구해봐야겠다 해서 넣었어요. 저의 로망이에요. 발동벽이 엄청나게 커요. XX 그 백색 만화 3개. 마치 이번에 나온 그 타레커의 칸에 있는 그 좀비 불러내는 것도 XX죠.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주문이긴 사실입니다. 자, 비행 능력을 가진 4x4 백색 천사 생물 토큰 X개. 그러니까 X에 4를 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백색 3개니까 11개네요. 4개를 부르려면 11개의 만화를 줘야 돼요. 이렇게 무거운 카드지만 이게 정말 저의 로망을 자극했던 이유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은 X 한 번만 주고 백색 2번만 주면 돼요. 기적은 뭐냐면 제가 이 카드를 뽑을 때 이 카드가 당신이 이번 턴에 뽑을 첫 번째 카드라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 메인 턴에 드로우 단이 되겠죠. 그 드로우 단에 이거를 딱 뽑아서 바로 딱 쓰는 거면 X 그러니까 4개 뽑는데 4 WW니까 6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아까 11만 하였나요? 근데 6만 하면 되니까 이게 정말 기적적인 능력이죠.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딜릭 튜터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부여마법 한 장을 서고에서 찾아서 제 손으로 갖고 와주는 카드예요. 부여마법 뭐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옆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부여마법 한 장을 제가 원하는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쓰는 카드입니다. 주로 흑색에 있는 그 필시 아래라는 걸 많이 갖고 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런 튜터 주문들 뭐 찾아오는 것들이 커맨더에 많이 써요. 왜냐면 100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카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아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트루 컨비션이라는 카드는 워낙 강력해서 써봤어요. 저도 이거 당해보고 한번 꼭 넣어보자 해서 넣은 카드인데 3발비에 WWW, 무색 3개에 WWW니까 6발비네요, 총. 제가 조종하는 모든 생물들은 2단 공격 가지고 생명 연결을 가집니다. 오, 만만찮죠? 한 장만 나와도 되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생물든지. 장군님이랑 조합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3개의 이제 디나이얼이 아닌 비생물 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백색. 그 다음에 흑색 주문들 볼까요? 흑색에서 먼저 이제 드로우와 관련된 혹은 그 아까 말했던 튜터와 관련된 찾아오는 것들 카드 3장을 볼게요. 뱀피리 튜터 1만화고요. 비전 때 옛날 카드죠. 순간마법이고 생명점 2점을 지불해요.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여러 번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그 오라클 텍스트라고 해서 다 이제 고쳐집니다. 나중에 개정이 되는 거죠. 카드 텍스트가. 어쨌든 간에 제 서고를 찾아서요.
카드 한 장을 찾아요. 그래서 서고를 섞고 그 찾아놨던 그 카드를 서고 메뉴에 딱 올려놔요. 그러니까 1턴에 생명점 2점 째고 카드 원하는 거를 한 장을 서고에 딱 찾아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1턴뿐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간에 만화 하나만 주고 원하는 카드를 다음 턴에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정말 많이 씁니다. 원하는 건 그때마다 다르겠죠. 데모인 튜터도 이발비의 그 집중 마법이지만 원하는 카드 한 장은 얘한테 손으로 들고 오고요. 이것도 흑색에서 커맨더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장의 카드는 뭐 자기 덱이 어떻든지 간에 카드를 찾아오는 건 무조건 좋은 능력이니까 많이 듣습니다. 보시면 빼로친 점은 이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테로스에 있는 카드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싸게 쓸 수 있는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라서 갖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카드 2장 뽑는 거니까 점도 2장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이제 드로우나 서치 관련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흑색 때 나머지 주문 쓰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피렉시안 아레나, 그 다음에 요 2장을 콤보로 쓰고요. 지하 3개 연결. 지하 3개 연결도 이제 이번 잘리게 되지만 여하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피렉시아 아레나는 3바이비예요. 그 부여법이고 제 업킵단 시작에 카드 한 장을 뽑아요. 강제로. 대신에 P1점을 짭니다. 그러니까 업킵단에 뽑는 거기 때문에 드로우 달에도 메인 드로우 한 장 받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 턴에 카드 2장을 뽑을게. P1점 달고 라는 카드죠. P1점 정도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커맨더나 자꾸 커맨더나 EDH라고 그러네. 어쨌든 간에 커맨더에서는 P40점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40점에서 1점 째고 카드 한 장 더 받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턴 그렇게 나는 상대방보다 카드를 많이 뽑게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탁월한 P랑 P 연결 일종의 콤보 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저의 또 로망 중에 하나죠. 탁월한 P의 능력은 뭐냐면 상대가 생명점을 잃을 때마다 제가 그만큼 P에 채우는 거고요. P 연결은 제가 P가 찰 때마다 상대방 한 명을 목표로 정해서 그 상대가 P를 잃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2장의 카드가 내 조종화의 전장에 같이 깔려있으면 상대방의 P 1점만 잃어도 이게 무한반복이 됩니다. 잃으면 내가 차고 차면 상대방이 잃고 1점만 딱 상대방을 그 P를 잃게 해도 드르륵 게임 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콤보 카드라서 로망으로 잘 되진 않겠죠.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로망이잖아요. 그게 커맨더의 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이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하 세계와의 연결은 또 마찬가지 드로우죠. 드로우 관련이에요. 대지 아무거나 하나 부여해서 P 1점 째고 카드 한 장 뽑는다. P 채우는 건 장군님도 있고요. P 채우는 거 많아요. 그래서 P 얼마든지 짤게. 난 드로우 많이 하고 싶어. 라고 쓰는 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흑색 커맨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의아해하실 이제 네크로포텐스 같은 꼭 필요한 카드들이 없는데 그것도 제가 구해놓고 아직 귀찮아서 못 넣고 있네요. 빨리 이제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에 바인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을 카드들. 후보들. 그 다음에는 이제 백색 생물들 볼게요. 순대, 평천, 세라어센던트, 엔젤들. 엔젤들이 되게 많네요. 자, 이 카드는요. 얘는 아마 그 DOTP를 하신 분들이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 6바이브에 4바 6이고요. 경기에 생명 연결이 있는데 특수 능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능력이 독특해요. 제 업킵단 시작에 제가 P가 40점 넘게 있으면 게임을 이겨버립니다. 아까 제가 커맨더 P 몇 점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40점으로 시작해요. 40점을 시작하니까 얘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까지 P를 얼마 잃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라이프링크 있으니까 때려서 P 채우고 그래도 장군님으로 P 채우고 40점 넘을 때까지 버텨서 제 업급단이 돌아오면 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오, 로망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수르의 천사는 또 유명한 카드죠. M14에 있던 카드고 뭐 비행 생명연결 다 좋아요. 제가 생명점을 얻을 때마다 당신이 조종하는 각 생물에 플러스 카운트 한 개 얻어놓는다. 장군님이 계속 피를 채워주니까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고요. 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 개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넣어봤어요. 평온의 천사는 7발비 5바 6이라서 스펙 자체는 별로지만 전장에 들어올 때 전장에 있는 다른 생물과 무덤에 있는 생물, 어떤 무덤이든지 간에 생물 카드 중에서 목표 최대 3대까지 정하고요. 그걸 추방시켜버립니다. 디나이기도 하죠. 근데 전장을 떠날 때는요. 그 추방된 카드들을 소유자의 손으로 돌려요. 그래서 내 무덤에 있는 생물들 몇 개를 찍어놓고 얘가 전장을 떠날 때 그걸 다시 제 손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거를 제 손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세라어센던트도 아마 그 유기현님이 하신 대회에서 금지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낙 흉악한 카드예요. 1바이비죠. 1바이 1이에요. 생명연결 별거 아니죠. 근데 능력이 커맨더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 P가 30점이 넘게 있으면요. 그런 상태면 얘는 플러스 5 플러스 5를 받고 비행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커맨더에서 제 1턴에 떡 나오면 6바이 6의 비행 생명연결인 거죠.
만약 거기다가 제가 아까 봤던 장화를 달아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상대방은 지옥이 되는 거죠. 1턴에 셀 어세넌트 딱, 2턴에 장화 나와서 장화 딱 달아주고 때리기 시작하면 디나이를 맞지 않는 6x6 비행 생명 연결. 짱짱맨이죠. 그렇게 쓰는 카드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1턴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아바신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냥 이것도 로망이, 아니, 이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커맨더가 만화를 되게 많이 불린 다음에 이제 게임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초반에 잘 안 끝나요. 그래서 팔만하긴 하지만 잘 나옵니다. 나오면 일단 워낙 세니까 아바신이나 다른 모든 지속물들 제가 조종하는 것들은 다 무적을 가져요. 안 죽어요. 얘만 어떻게 날아가지가 않으면. 짱짱맨이죠. 말할 필요가 없죠. 봉헌의 천사는 또 제가 아까 봤던 그 천사들에게 탄원 있죠. 그거랑 같이 나왔던 카드인데 얘도 정말 좋아하는 카드라서 그냥 넣어봤어요. 성광이라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비행이고요. 얘가 들어올 때 천사가 아닌 생물 하나를 정해서 추방시키고요. 바로 다시 딱 들어옵니다. 이건 깜빡인다고 해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시켜주면서 주로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엔터 더 배틀필드 능력, 그러니까 전장에 들어올 때 뭐뭐 한다 같은 것들을 한번 다시 써먹게 해줄 때 많이 씁니다. 혹은 상대방이 디나이얼로 찍을 때 그거를 깜빡거리면 전장에서 없어졌다 들어오는 컬렉터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로 취급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쓴 디나이얼을 무효화시키는 식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써먹는 백색 생물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어딨죠? 여기 있다. 이거는 이제 골드, 그러니까 다색 생물들. 이 몇 장 없나? 3장밖에 없네요. 자, 비즈쿠파 협공작 또 많이 보셨죠? 저도 또 되게 좋아해서 넣었고, 백색 및 흑색 보호라서 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제 생명점이 30점 이상이고, 상대 생명점 10점 이하인 한 10바에 12 비행. 이건 아직 제가 성공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또 쓰는 카드고요. 무난하죠? 잿빛 기수랑 이제 얘 별명이 얘 절망의 천사인가요? 그런데 별명이 대머리 천사예요. 근데 얘네 둘은 하는 일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천사는 전장에 들어올 때 원하는 목표 지속물 하나를 파괴해요. 상대방 랜드든 생물이든 마법물체든 부여법이든 뭐든 간에 지속물 하나를 파괴해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디나이얼 겸용 생물이고요. 잿빛 기수도 비슷한데 얘는 아예 추방을 합니다. 심지어 얘는 한 번 더 할 수 있네요. 전장에 들어오거나 죽을 때 지속물 한 개를 목표로 정해서 그 지속물을 추방한답니다. 주로 상대방에게 되겠죠. 그리고 디스트로이는 파괴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다시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추방은 아예 그런 게 안 된다는 원천 차단이기 때문에 좀 더 상위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다색 생물로 쓰고 있습니다. 다들 좀 발동병이 무겁죠.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쓸만해요. 말리지만 않으면. 모든 매직이 다 그렇죠. 말리지만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안 본 것들이 뭐가 있을까? 흑색 생물도 아직 안 봤네요. 흑색 생물은 좀 많네? 자, 역할별로 좀 놔볼게요. 드로우, 서치, 드로우. 얘도 드로우. 자, 얘도 많이 봤던 카드죠, 아이레보스. 얘는 리에니. 리에니는 뭔 말이냐면은 이제 무덤에서 전장으로 살려 들어오는 걸 리에니라고 그래요. 익셀리스. 그 다음에 미케우스, 불사, 지하묘지, 유령. 자, 룬문신 악마 같은 경우는 전장에 들어올 때 제가